취재팀은 귀신이 나오는 집에 살고 있다는 기쁨 씨를 찾아가는데요. 이 여자가 저는 좀 굉장히 짜증나는 게 기쁨 씨는 이 흉가에 이사 오고서부터 검은 여자 귀신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떤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머리는 생머리고 검은색 하나로 된 이제 긴 원피스를 입고 있고 무늬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기쁨 씨의 남친도 접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딱 보더니 남친 재수 씨가 베란다 창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괴한 각도로 나 있는 손바닥 자국이었죠. 손바닥이 보인다는 거예요. 도저히 집안에서는 남길 수 없는 기괴한 손바닥의 각도. 걸리질을 해봤어요. 안쪽에서 닦이는가. 근데 안 닦이더라고요. 찍힌 위치가 여기 바깥창 바깥에서 찍힌 거예요. 거기다가 주방 찬장에는 수많은 손자국들이 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손바닥 자국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찍혀 있는 거예요. 가득. 네, 가득. 그러나 이 여자 귀신은 직접 사람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다리가 붕 들려서 침대 위로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급기야 남친 재수 씨 몸에까지 올라타는데 왜 그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타는 그 기승이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로 남자친구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귀접이었습니다. 뾰로롱? 여기 밤마다 귀신이 찾아온다는 수아 씨가 있습니다. 귀신이 만지면 그게 진짜로 느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올라타요, 몸 위로. 그러니까 진짜 잠자리 하려고 하는 것처럼 엄청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워요.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며 갖가지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귀신. 발치에서 그 검은 형체가 다가오는 걸까요? 고개를 돌렸을 때 저쪽 사선 방향에서 동글동글했는데 점점 커질수록 이제 다리가 그렇게 두 명이서 그냥 딱 있었어요, 발끝에. 어느 날은 여자 귀신들이 찾아왔고 자고 있었는데 발 밑에 여자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속닥속닥 하다가 지금 데리고 갈까? 아니야, 얘 안 잔다고, 듣고 있다고. 그냥 지금 데리고 가자. 네가 안 데리고 가면 내가 데리고 갈게. 막 둘이서 막 싸우는 것처럼 갑자기 머리채를 확 잡아채는 거예요. 어느 날은 천장에서 검은 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현관 천장에서 이게 거미는 아닌데 이제 시꺼먼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다리는 여러 개인 것 같고 근데 몸은 뭐 진짜 기괴했어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천장에서부터 서서히 기어오는데 그냥 계속 그걸 보고만 있어야 돼요. 무섭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그래서 취재팀은 윤미영 무당을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윤 무당은 수아 씨의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수아 씨는 작년부터 이런 현상들을 겪게 됐고 안 가본 병원이 없을 만큼 필사적이었습니다. 병원도 가봤어요. 근데 정신과 약을 먹어도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럼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었죠. 어디를 가봐야 되지?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려고 해도 또 나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물어볼 어른도 없고 주위에 친구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아 씨는 윤 무당을 직접 찾아뵙기로 하는데 그러자 윤 무당은 너 안 죽고 사는 게 용타? 윤무당은 수아 씨가 주당귀에게 당했다고 진단합니다. 이 주단기가 너를 딱 친격이야. 주당귀, 혼삿집이나 초상집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는 귀신으로 매우 위험한 귀신이라고 해요.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도 않고 그리고 수아 씨에게 씌인 귀신은 초상집에서 붙은 주당귀였죠. 너희 집에 상문이 걸렸네. 20대에 상이 나지 않았니? 친정아빠 돌아가셨어요. 또다시 상문이 걸렸어. 아버지 돌아가셨니? 작년에 시아버지가 그런데 윤무당은 이것을 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엄청난 살을 맞은 살해자? 죽을 수도 있어요. 살, 귀신보다 더 해로운 기운.
이 살이 무서운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누구라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살을 말 그대로 에로우라고 썼어요. 화살 뭐죠? 그게 살이 무서운 겁니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게 살이라는 건데 상이 나지 않았니? 아버지 돌아가셨니? 너희 집에 상문이 걸렸네? 이 살의 종류는 약 20개가 있었는데 수아 씨가 맞은 살은 바로 상가에서 맞은 상문살이었죠.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진짜 뭔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아 씨는 작년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강력한 살, 급살을 맞았습니다. 진짜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메스껍더라고요. 그냥 그 막 상복 갈아입고 있는데 계속 어질 하는 느낌. 그냥 뭔가 비틀비틀 빈혈처럼. 근데 나 빈혈도 너무 정상이었거든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당장 그냥 내가 줄 하나 딱 놓으면은 쓰러질 것 같은 그 지경까지 되니까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막 헛소리도 하고. 이게 말로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장례식장 안에 귀신이 있는 갖고 노는 거지.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귀신을 보게 된다든지 뭔가 느낌을 받는다든지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겠죠. 거기다가 수아 씨는 귀문까지 열려버리는데 피댁에 이제 상이 났을 때는 좀 크게 맞은 것 같아요. 귀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귀문, 네. 귀신이 들어오는 문. 그렇죠. 네. 귀문이 열려서 어떤 귀신이든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때문에 수아 씨는 여러 종류의 귀신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수아 씨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말해도 그러니까 정신병자 취급만 하는 거야. 엄마랑 오빠가 그냥 나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라고 그냥 그렇게 나 취급할 거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 할 거면 그냥 나 병원에 넣어달라고 거기 가서 그냥 주사 맞고 그냥 나 자고 나으면 알아서 나오겠지. 그냥 제발 나 입원시켜달라고 이렇게 두지 말고 그냥 딱 그 정도였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옆에서. 그러나 수아 씨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수아 씨의 아들까지도 귀신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한테 자꾸 보여. 귀신 보인다 소리 안 해? 엄마, 시꺼먼 하수구에서 나온 것 같은 아저씨가 있어요. 꿈꾼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래. 지금도 있다고. 지금은 엄마 침대 밑에 있어. 야, 침대 밑에 있대. 이런 분들이 이런 증상을 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살을 맞았을 때는 무조건 살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무당은 수아 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하는데요. 윤무당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기운을 감지하고 들어오자마자 머리가 아프네. 머리 아파. 너네 여기서도 뭔가 보이지 않지? 한참 이상할 때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너를 이렇게 데리고 가자. 맞아요. 가자. 그리고 주당기를 찾아냅니다. 자기 자리지? 네. 네. 이 방에 있으면 나가기도 싫다. 꼼짝도 하기 싫고. 귀신 욕하는데. 그런데 이 주당귀는 이 따라온 주단기가 머리가 터졌네. 터졌어. 와, 뭐야, 머리가 터져 있대요. 여기 원한기가 벌써 따라 들어온 객기가 너하고 같이 맨날 누워있게 만들고. 그리고 가장 문제라는 침대짜리. 네 침대가 제일 문제야. 벽 침대 뒤 벽에 누가 벽인데 분명히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이 뒤에서 머리채 잡기도 하고 가위 눌릴 때. 그리고 또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그 느낌이 나요.
이 침대 자리에서 남자 귀신이 상습적으로 수아 씨를 만져댔다는 겁니다. 나를 만지는 그런 존재가 그 살색의 성인 남자가 올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온몸을 다 만져요. 그냥 제가 뭘 막거나 떨쳐낼 수가 없어요. 훑으면 뭐가 닿는다. 닿아서 느낌이 되게 안 좋아요. 막 올라타요, 몸 위로. 그러니까 진짜 잠자리 그냥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일반적이지가 않고 그냥 올라타고 나면 이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새까매요. 시야가 가려지는데 몸 만지는 느낌이 나요. 그냥 구석구석 내 몸을 엄청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워요. 그 느낌 자체가. 이에 윤무당은 즉석에서 바로 의식에 들어가요. 수아 씨의 속옷을 단지에 넣은 뒤 귀신을 봉인한다고 합니다. 속옷 좀 줘. 팬티. 그리고 천장에 무엇인가를 달고 이 종이는 허제비로 귀신을 씻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주단길 걷어가자 오늘같이 좋은 날에 따라 들고 묻어들다. 이제 이곳의 귀신들을 허제비에 실어 단지에 넣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귀신이다라는 것을 말 그대로 이제 진단을 하죠. 대화를 통해서 의식 속에서 그 존재를 꺼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문제를 구체화해 주는 거죠. 이제 영가들을 유인을 해서 일으키는데 이제 안 일어나는 영가가 있는 거는 또 다른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귀신만 단지에 들어가길 거부합니다. 잠깐 담다. 울지 말고 보내줄 때 가자. 바로 침대 자리에 그 주당귀였죠. 나머지는 주위에서는 조금 빨리 그래도 가자니까 일어나서 가는데 침대 방에 있는 이 영가가 너무 안 가는 겁니다. 내 핑크색 원피스 있어? 약간 그런 계통으로 원피스든 치마든 있어요. 줄란 달래? 줄게 가자. 한 장 꺼내야 되는데. 가고 있다. 왜 여기 있지? 항아리 안에 떠주세요. 자, 이제 저 안에 네가 좋아하는 있으니까 가자. 이제 썩 가자. 더 이상은 못 준다. 수아 씨가 자주 입던 원피스를 넣고서야 겨우 단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터에 놀던 거 영가 잠시라도 깨워서 결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윤무당은 수아 씨를 데리고 신당으로 가 드디어 굿을 시작해요. 자, 오늘같이 좋은 날에 오늘 채씨가 든 김씨명당 상문주당에 드는 부정 다 오늘 낱낱이 찍어져서 윤시대자 신장님의 원력으로 주당을 물려놓고 이 가정 명당에 신령님들 모실 수 있도록 부정영정 가리러 갑시다. 그러다 윤무당은 귀신을 쓰게 되는데 나는 그냥 못 가지. 내가 니를 찜했는데 사랑한다. 수아 씨를 찜했다는 주당귀. 거기다가 소름 끼치는 집착을 보입니다. 밤마다 내가 네 몸을 이렇게 감싸고
즐기잖아 너도. 싫어요. 뭘? 나는 김수아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내가 사랑해줄게. 가셔야 된대요. 가셔야 된대요. 너 혼자 있으시면 외롭다며. 아니요. 아들도 있고 이제 잘 살 거예요, 이제. 너 그래서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 자꾸 아프게 내가 하는 거야. 응? 주당의 부정에 걸리고 상문의 부정에 걸려 있던 거 오늘 썩 물려갈 테니 그리 알아라. 그러다 주당기는 수아 씨에게도 씌이고 왜 왔어 여기? 누가 왔어? 어? 왜 따라왔어? 어? 사고로 갔지? 어? 사고로 갔지? 갔지? 그런데 이 주당기는 사실 교통사고로 머리가 터져 죽은 귀신이었어요. 이 따라온 주단기가 머리가 터졌네. 터졌어. 교통사고로 즉사 아닌 즉사가 되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수아 씨에게 붙게 된 겁니다. 이 엄가가 죽고 나서 이 아이를 찾아오게 되고 그 귀신이 모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따라왔어? 어? 왜 왔어 여기? 예쁘다고 어? 이렇게 따라오면 돼?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었어? 아무도 내 맘 몰라줘. 귀신도 똑같아요. 화가 나잖아. 나는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사람도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어 찾아갔는데 못 만나면 또 찾고 또 찾고 전화를 계속 하듯이 귀신도 똑같아요. 이 주당기의 정체를 알아낸 만큼 이제 저승으로 보낼 수 있게 되죠. 풀어주고 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지가 말을 하고 싶은 걸 하고 어떤 전달을 메시지를 하고 나면 지 원이 다 풀리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으로 갑니다. 가자. 너도 상문에 살을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걸려있는 거 오늘 다 풀어줄 테니까 가자. 썩 나와. 이렇게 수아 씨를 1년 넘게 괴롭히던 주당기는 수아 씨의 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혈자리를 그 귀신의 집이라고 해요. 그 집을 다 깨줘야 귀신이 나가는 거야. 분비물로 화장실을 가든 뭐 침을 뱉든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거든. 그냥 계속 휙휙 바뀌었어. 순간은 기분 좋다가, 순간에는 화났다가, 순간에는 막 슬펐다가. 약간 그런 쫓겨나는 기분이잖아. 짜증을 자꾸 났어요. 이제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아픈 상황이. 괜찮아요. 지금은 다 괜찮아요. 그리고 취재팀은 다음 출연자를 찾아가는데요. 이 여자가 저는 좀 굉장히 짜증나는 게 이번 출연자는 흉가에서 살고 있다는 이기쁨 씨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잠꼬대 내용 보면 아주 살판 났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얘기하는 건가 싶어서 돌아서 보면은 그냥 계속 자고 있는 상태에 눈 감고. 기쁨 씨는 이곳에 이사를 오고서부터 여자 귀신을 보게 됐다고 해요. 맨 처음에 봤던 게 여기 현관에 앉아서 이제 택배 박스를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뜯을 때였는데 소파 앞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더 지나고 나서는 여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목격을 한 게 저 부엌이었어요. 싱크대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이 여자 귀신은 시시각각 기쁨 씨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안방 쪽에서 봤거든요. 이 문 구석 틈에서 가만히 서서 저희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귀신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자 같고요. 머리는 생머리고 검은색 하나로 된 이제 긴 원피스를 입고 있고 무늬는 없어요. 그리고 이 이상현상은 기쁨 씨만 본 것이 아니었죠.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딱 보더니 이 정도 높이에 기쁨 씨의 남자친구가 본 것은 바로 이상한 각도로 나 있는 사람의 손자국이었습니다. 손바닥이 보인다는 거예요. 손자국이 왜 찍혀있지?
올라타서 제가 손 크기를 한번 대봤는데 제 손 크기랑은 맞지 않아요. 걸레질을 해봤어요. 안쪽에서 닦이는가. 근데 안 닦이더라고요. 찍힌 위치가 여기 바깥쪽 바깥창 바깥에서 찍힌 거예요. 거기다가 주방의 찬장은 온통 손바닥 자국 투성이었어요. 여기에 손바닥 자국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찍혀 있는 거예요. 가득? 네, 가득. 되게 하루아침 만에 생기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불쾌하고 쎄하더라고요. 과연 이 여자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 되겠다 싶은 기쁨 씨는 아는 무속인까지 불러봤는데요. 역시나 이 집은 흉가였습니다.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지인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 집에 잠깐 방문을 하셨었는데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다. 본인이 터주라고 내가 이 터의 주인이야 터주 신처럼 하는 귀신도 있어요. 터에 붙어 사는 귀신, 지방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여자 귀신은 서서히 기쁨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제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어요. 다리가 붕 들려서 침대 위로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발목을 잡는 느낌도 들었거니와 다리를 얼마나 높게 들였는지 제 허벅지랑 허리까지 살짝 들릴 정도로 이렇게 들어 올리더라고요. 일부러 깨우는 듯한 귀신의 행동. 티를 안 내던 게 왜 갑자기 티를 내기 시작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네. 하는 느낌이 네, 뭔가 나한테 왜 티를 내지? 그러나 귀신의 행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냥 참을만 했고 다 넘길만 했고 근데 남자친구의 몸에 올라타기까지 하는데 남자친구 위에 올라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듣던 귀접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몸 위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동안에는 남자친구를 뭐 때리거나 뭐 꼬집거나 발로 차도 남자친구가 일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귀신을 믿지 않는 남자친구 재수 씨도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이게 좀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게 뭐 유독 피곤한 날이 있다거나 그런 날은 몇 번 있었어요. 뭔가 이유가 설명이 안 되게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몸이 평소 같지가 않지? 약간 이렇게 느꼈던 날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 씨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뭐 멀리 지방에 있는 뭐 포항 쪽에 살고 계신 분한테도 소개받고 인천 쪽에서만 한 3-4군데 돌아다닌 것 같아요. 다 가본 거예요? 네네. 그분들이 알려주신 비방이라도 해보려고. 기쁨 씨는 부적의 효과가 있는 비방을 하기로 하는데 집 모서리에다가 막걸리를 따라서 하루 동안 두고 다음날 그걸 이제 하수구에다 모아서 버린 다음에 아니면 부정수기라는 걸 태워라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시킨 대로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져요. 얼마 전에 부정수구 태우다가 뭔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바로 기쁨 씨 자신이 이 비방에 강렬한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치우라고 그랬어요. 전 다 갖고 오지 말라고. 왜 딱 갖다 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쉰다고 하고 들어가고 나서 저는 그냥 그때 누운 거 이후로는 기억이 선명하지가 않은데 이에 남자친구 재수 씨는 기쁨 씨에게 말을 붙여보려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옆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이제 끌고 와서 거기 앉아서 얘기를 계속 마저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자 기쁨 씨는 거기 네 자리 아니야. 일어나는 게 좋을걸?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러 번 저한테 계속 물어봤나 봐요. 도대체 이 자리 주인이 누구야? 라고 했더니 과연 이 의자는 누굴 위한 자리였을까요? 제 말투가 아니었대요. 최근 몇 달? 진짜 거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원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크죠, 아무래도. 결국 기쁨 씨네는 이사를 결정하고 그 귀신만 떨어 나가고 그냥 예전에 저희 모습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 더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집에 새 삶의 터전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옷이고
기쁨 씨의 사연을 들은 조현우 무당은 귀신이 이들을 따라갔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이사를 가면 그 귀신이 안 따라오나요? 그 귀신이 여기 지방역으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새로 이사 가는 곳으로 따라갈지 막상 이렇게 자기 눈에 벌써 화경으로 어떻게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다까지 보였을 때는 거의 따라간다는 거가 확실하고 이사 간 터에는 제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무당은 기쁨 씨가 이사간 새 집을 찾아가는데 하지만 애타게 조무당의 도움을 기다렸던 기쁨 씨는 뭔가 되게 기다렸다나? 그래서 되게 설레고 좋을 줄 알았는데 뭔가 왜 오신다니까 아까부터 좀 짜증나. 기분이 안 좋아. 갑자기 조무당이 찾아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싫어. 급기야 폭력성까지 보이고 말아요. 손 대지 마라. 알았어. 조무당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는 기쁨 씨. 그냥 솔직히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조무당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러자 기쁨 씨의 눈엔 엄청난 살기가 발산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무당의 첫 마디. 많이 불안하지? 조무당은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던 겁니다. 솔직히 네 마음과 뜻대로 지금 안 되잖아. 온다 하니까 불안하고 두근두근하고 지금이라도 이거 그만한다고 하면 어떨까? 맞아요. 딱 그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조무당은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렇게 개고기를 달았는데 개고기를 누가 먹고 이렇게 개를 잡고 개를 먹고 개를 다루었냐고. 그러자 기쁨 씨는 큰아빠요. 큰아빠가 개를 약간 도살장처럼 잡아서 팔고 먹고 그랬었어요. 지금 그 영산줄이 급살로 가장 많이 들어온다 본인한테. 기쁨 씨의 큰아버지가 개를 잡아서 기쁨 씨가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무당은 예상 밖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네 남자 만나기 전에도 남자친구 있었지? 네. 살아있어? 갑자기 전 남친의 생사를 물어보는 조무당. 모르겠어요. 연락 끊겨서. 남자가 제일 먼저 니한테 붙었다. 옆에 있다 화장대 의자를 이제 끌고 와서 거기 앉아서 얘기를 마저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 네 자리 아니야. 일어나는 게 좋을걸? 제 말투가 아니었대요. 여자 귀신보다 먼저 붙었다는 남자 귀신. 이 남자 귀신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습니다. 이 살해자한테는 좀 남자 귀신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남자 귀신이 숨어서 여자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터에다가 보이게끔 계속 조정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 남자 귀신은 기쁨 씨를 놔줄 생각이 없어 보였죠. 내가 네 원앙이라고 내 네 얼마나 좋아했는데. 돈으로도 문제 생기고 인간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관제구설 시비 환란 시비가 딱 났다고. 그러면서부터 네가 딱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근데 네가 돌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해. 돌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기쁨 씨는 이미 남자 귀신에게 빙의된 상태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화나는 걸 몰라요. 이게 점점 그게 강해지죠. 우리는 이성적이잖아요. 기분 나쁘다 해서 화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순간을 못 참아요. 과격해지죠. 폭력적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기쁨 씨가 봤다던 여자 귀신은 니한테 물어보자. 네가 학교 다닐 때 네 친구 중에 여자가 죽은 거 없나? 친구의 친언니 살해당했어요. 그래 남자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래 남자 때문에. 그래서 너한테 들어와 있는 남자 혼신 너에 대한 원망 그걸 가지고 온 남자가 죽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야하고 스와핑을 하게끔 만들고 귀접. 사실상 4명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무당은 귀신이 어떻게 이 집에 침투했는지 말해주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칼을 갖고 들어왔거든. 그것은 바로 칼이었습니다. 칼. 칼이요? 그 집에 있으면서 칼을 갖고 들어온 것 같아. 네, 저 그 집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칼 선물 받았어요. 칼을 선물 받았어. 네. 그 칼이 들고부터 시작이 됐어. 그런데 조무당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을 것 같던 재수 씨를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나는 일체 모르겠는데요. 전 안 느껴지는데요. 라고 대답했잖아. 저는 이거를 볼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는데 통해서 저는 건네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갑자기 재수 씨를 무릎 꿇리는 조무당. 안 돼. 왜 숨어서 이 기쁨이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었지. 응. 사실 재수 씨에게는 여자 귀신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여자인 너는 왜 소리 없이 조용히 있다가 이 기쁨이가 바람서 눈 돌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종살이도 아니고 맞잖아. 니한테 밥 해 갖다 바치고 빨래 빨고 바깥에 나서 돈 벌어오고 그래도 니한테 이쁨 못 받으니까 니가 욱하면 나도 칼 들고 니 자든 잠실 확 찔러버릴 거야. 그 생각 안 한 거 아니다. 그래 니는 야를 보면 불안하고 좋으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지. 괜찮아. 이렇게 사건은 기쁨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귀신과 동거를 한 두 사람 모두의 문제가 되어버리죠. 저는 제가 그런 거를 전혀 못 느끼고 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온몸이 계속 소름이 다 끼치고 갑자기 심장이 막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좀 많이 충격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얘를 때릴 것 같고 심할 때는 진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충동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열심히 참았었거든요. 이에 조무당은 두 사람을 데리고 곧바로 굿을 치르는데 그런데 갑자기 굿을 거부하는 기쁨 씨. 왜? 판 깔아주니까 힘들어? 하기 싫어. 말 걸지 마. 왜 말 걸지 마? 짜증나니까 말 걸지 말라고. 그렇다고 산 사람 몸에 와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집에 갈래. 왜 집에 가? 너랑 있기 싫으니까. 귀신 너는 혼자 가. 기쁨이는 너랑 같이 안 가. 얘랑 왜 가야지? 니는 저승이고 여기는 이승인데 어떻게 같이 가야 돼? 지금처럼 같이 사면 돼. 샤먼 귀신전, 한국 샤머니즘에 대한 리얼 취재 다큐멘터리입니다. 한국에는 또 한국만의 무속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과정을 모두 담은 다큐멘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오고 학교나 가만히 서서 저희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사건을 재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쁨 씨 편을 보니까 완전 리얼이었네요. 너도 나랑 잘 살았잖아. 새끼야. 그래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나랑 재밌게 잘 살았잖아. 나는 내 여자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2년 반 동안 모신 귀신이라고 장난해? 이 귀신의 존재는 언제나 갑론을박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거는 뭐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죽어야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학교 다닐 때 네 친구 중에 여자가 죽은 거 없나? 친구의 친언니 살해당했어요. 그래 남자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래 남자 때문에.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무속을 믿는 편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 살풀이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정신을 많이 차렸습니다. 그때 플라시보 효과든 뭐든 나를 나은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보거든요. 아 근데 저 귀신도 한번 본 것 같아요.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귀신이 만지면 그게 진짜로 느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엄청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워요. 여튼 저는 이 샤먼 귀신전이 괜찮았던 게 단순 귀신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한국 무속에 대해 많은 걸 담으려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한국 무속에 대해 학문적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실제 어머니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이어받는 무당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전신자전이다! 엄마 입장에서 신병 때문에 딸이 자신의 천직 무당을 이어받는다는 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잘 살게 해주셔야 돼. 나도 억울해. 내 딸이 이러는 게 억울해. 미안해. 엄마가 무당이라 미안해. 죽이지 말고 오래 살게 해줘. 할머니. 걱정 마라. 맨날 아프다 그래서 정말 싫었어. 걱정 마. 이제 명이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아, 이 부분은 참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슬펐어요. 그래서 테마면 테마, 그리고 한국의 무속은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보실 수도 있고 학문적으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다큐니까요. 리뷰 보고 재밌으셨다면 샤먼 귀신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확 신일 때가 있거든요. 소름이 이렇게 올라와요. 머리가 삐죽삐죽 서요. 신이 한번 딱 치고 들어올 때 신호가 있다. 그럼 그 신호를 딱 받아 낚아채. 그럼 뛰든지 돌든지 낚아채서 그걸 움직여야 돼. 구린이들 쿡쿡 까까?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